안녕하세요. TKC 총나입니다. 드디어 루시드가 10월 30일 날 인도를 시작했거든요. 테슬라 대항마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회사죠. 그래서 오늘은 루시드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좋아하지만 루시드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게요. 2020년 10월 15일 날 발표했던 기사거든요. 보면 루시드가 69,900달러로 금액이 낮아져서 테슬라 모델 S 가격도 75,000달러에서 72,000달러로 그래서 한 번 더 69,500달러로 두 번이나 가격을 인하했어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소비자는 더 유리한 거잖아요. 견줘볼 만한 회사가 되는 걸 기대해 봅니다. 일단 루시드는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2007년에 아티바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돼서 포뮬러 E라고 하죠. 전기차 레이싱 대회에 들어가는 전용 레이싱 차량의 파워트레인하고 배터리에 초점을 맞췄던 회사였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루시드라고 사명을 바꿨고요. 테슬라 임원진들이 많이 넘어와서 지금의 루시드가 된 거죠. 일단 그 전신이었던 아티바를 보더라도 이 회사는 파워트레인하고 배터리 쪽에 좀 많이 기술 경쟁력이 높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로 넘어온 거니까 앞으로는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루시드는 파워트레인하고 배터리, 그러니까 전비와 출력이 잘 나오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원진들 한번 살펴보면요. 테슬라에서 넘어온 분들이 상당히 주축이 되어 있는 경영진들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소프트웨어 쪽 임원 경영진들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보다는 차량 자체에 좀 더 집중하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차량 자체에 집중을 하면 기존의 내연차 회사들보다 경쟁력을 갖기는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차량 설계부터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OTA를 기반으로 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 일단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그 경영진 면면을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약 판매는 하고는 있는데요. 유럽이랑 북미 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어, 중동 국가에선 유일하게 사우디만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루시드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쪽은 좀 진출이, 그러니까 판매 시작하는 시기가 아시아보다는 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일단 UX 차량이 어떻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외관 디자인을 보면요. 상당히 럭셔리해 보이고요. 실내도 보면 계기판도 상당히 크고 이쪽에 차량 컨트롤하는 부분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외관과 인테리어 모두 다 테슬라에 비해서는 좀 더 럭셔리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포스트 럭셔리답게. 테슬라는 요크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서 윗부분이 제거돼서 계기판이 더 잘 보이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루시드는 아직은 동그란 스티어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면 계기판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컨트롤하기 편하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액정 화면에서 아래쪽에 넓은 화면으로 UI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양산하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행하지 않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로 영상이나 넷플릭스, 뭐 유튜브 이런 것들 보기에 상당히 편한 화면인데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기에는 편한 화면 배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실용성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왼쪽은 와이퍼나 상향등 그쪽 관련된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고요. 가운데 계기판은 속도와 주행거리, 전비 이런 부분도 표시되고요. 오른쪽은 음악이나 날씨, 그다음에 전화하게 되면 전화 관련된 UI도 이쪽에 오른쪽에 표시되는 것 같고요. 주행 관련된 UI는 하단에 배치가 되고요. 차량 컨트롤 관련된 부분이요. 음성으로 지금 알렉사 이용해서 날씨 알아보는 화면인데요. 음성 기능도 지원되고요. 주행 모드 스포츠로 변경하고 실내 온도 변경하는 거. 스마트폰으로도 이런 부분 보면 테슬라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앱으로 차량 컨트롤하는 부분도 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차량을 컨트롤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꺼내놓고 쓸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넣었다 뺐다 할 필요가 있나.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이 부분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UI를 아래로 내리면 차량 컨트롤할 수 있는 큰 디스플레이로 내려서 더 가까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신기한데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딜레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용하기 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악도 이렇게 크게 큰 화면으로 내릴 수 있고요. 굉장히 있어 보이죠. 고급감이. 그리고 아날로그 버튼, 물리 버튼도 이쪽에 있어서 네, 음량 조절이나 온도 조절을 물리 버튼으로도 할 수 있어요. 충전될 때는 전면 헤드라이트가 저렇게 움직이네요. 이 부분은 이제 음향 관련된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유명한 오디오를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음향에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소리 방향성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스피커도 24개나 들어가서 음향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테슬라처럼 시동 버튼이 따로 없는 것 같고요. 브레이크 밟으면 전원이 들어와서 파킹에서 D를 넣으면 주행할 수 있는 거고, 내비게이션도 내장돼 있고요. 이게 화면이 좀 많이 분산된 느낌이에요. 계기판하고 메인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지금 차량 컨트롤을 하려면 또 아래쪽을 내려다봐야 돼서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한데 네, 실용적이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원하는 앱들 보면 돌비 애트모스, 스포티파이, 타이달, 알렉사 이런 것들 지원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선 충전도 있고요. 카플레이 보이시죠? 테슬라처럼 카메라로 외부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차량들 주행하는 이미지도 보여주고요. 충전구 위치는 운전석 쪽, 네,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3년간 충전비 무료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안마 받는 영상인데요. 안마 기능 있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안마 받으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는 거 보면 아직 지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루시드 인테리어 UI, UX 한번 살펴봤고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꼭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시청하는 데 최적화된 그 화면 배치는 아니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10월 30일 날 드디어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인도 영상을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양산된 차량 색상들은 보면 화이트, 골드, 블랙 이 세 가지 색상으로만 출고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도가 됐는데 후기들은 어떨지 찾아봤는데 후기 관련된 영상들은 많지가 않아서 인도된 수량 자체가 50대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관련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필러 쪽은 색깔이 달라요. 이 부분은 티타늄으로 들어가서 좀 디자인적으로 좀 독특해 보입니다. 지금 루시드에서는 골드 색상을 좀 메인 컬러로 미는 것 같아요. 주문하는 화면에서도 골드가 제일 먼저 선택되어 있는 거 보면. 그런데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제일 예뻐 보였습니다. 지금 드림 에디션 차량만 인도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주문은 받고 있지 않아요. 양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드림 에디션 밑에 트림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인도 영상 한번 살펴봤고요. 루시드에도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관련 영상도 한번 살펴볼게요. 드림 드라이브라고 하고요.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혹은 FS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라운드 뷰라고 하는 기능이죠. 위에서 내려다본 이미지로 주변에 주차할 때 참고하라고 띄워주는 영상인데 아직 테슬라는 지원이 안 되는 기능인데 루시드는 됩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뭐 이런 부분 소개해주는 영상이고요.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이런 부분 보면 설계 단계에서 자율주행도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은데 차선 변경 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많이 의아했어요. 드림 드라이브 소개 영상에서는 이제 레드 색상이 있는데 현재 주문은 안 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레인 키핑 되면서 앞차와의 간격 유지까지는 지금 현재는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따로 FSD라고 해서 1000만 원, 900만 원 가량 추가하고 넣는 옵션이 있잖아요. 테슬라는 FSD라는 옵션이 있는데 루시드는
드림 드라이브가 기본 포함입니다. 앞차와의 간격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코너에서도 오토파일럿처럼 잘 차선 유지가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테슬라 이외의 제조사에서는 조금만 곡선이 나와도 쉽게 풀리는 것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는데 루시드는 과연 어떨지. 테슬라보다 좋은 점은 옵션비를 따로 추가하지 않는다는 거까지만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건 후기가 어떻게 올라오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주차 기능도 있고요. 이게 비전으로 작동되는지 아니면 옆에 차가 있어야지만 주차 공간을 인식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비전 방식으로 바뀌어서 공간이 있으면 이제 주차 칸으로 인식해서 자동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옆에 까만색 차가 세워져 있는 거 보면 차가 있어야지만 주차 공간으로 인식하는 건 아닌지 그 부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추후에 자동 차선 변경 기능도 OTA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라는 설명이고요. 이게 IR 자료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딱 세 줄밖에 없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아직 힘을 못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율주행 부분이 빠지면 기존의 내연차 회사랑의 구별될 만한 장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럭셔리 전기차 정도로만 머무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가 잘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루시드의 자율주행 드림 드라이브 한번 살펴봤고요. 기존의 컨셉카 화면에서는 그 2열이 그 퍼스트 클래스처럼 이렇게 리클라인 기능도 들어가고 굉장히 고급스러웠는데 실제 판매하는 양산된 과정에서는 이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